아이들을 스카이에 보내려고 하는데 이 스카이에 보내기 위한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해볼게요. 하루에 한두 시간 공부하던 학생을 어떻게 10시간을 공부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왜 똑같이 공부하는데 저 학생은 5등급이고 이 학생은 1등급일까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먼저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전 10시간이란 말을 했어요. 하루에 아무리 집중을 해도 밥 먹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10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 이상은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10시간을 어떻게 공부하게 만들 것인가? 아이들과 같이 옆에 있으면서 1시간 공부하는 애를 일단 2시간 공부하는 애로 만들 겁니다. 2시간 공부하는 애를 3시간 공부하는 애로 만들 거고요. 물론 이게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을 거예요. 10시간 공부 안 하고 하루에 1시간만 공부해도 잘할 수 있지 않나요? 집중해서 1시간 공부하면 10시간 동안 앉아서 공부하는 것만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는 질이 아닙니다. 양입니다. 일단 양이 전제되지 않는 질은 소용이 없습니다. 10시간을 앉아 있을 수 있는 애가 1시간 동안 집중을 해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집중력을 서서히 길러나갈 겁니다. 그 다음, 왜 똑같이 공부하는데 등급이 다를까요? 왜 똑같이 공부하는데 누구는 1등급이고 누구는 5등급일까요? 맞아요. 저는 여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자, 근데 그 예시를 이제 유명한 안나 카레리나의 하나의 문구를 따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조금 바꿔보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이유가 아주 분명해요. 뭐냐? 공부 잘하는 학생은 숙제 잘하고 선생님 말 잘 듣고 학교 끝나고 나면 학원 가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있고 매일 예습과 복습을 그냥 착실히 하는 애들이에요. 맞아요. 근데 오늘은 이런 이유로 숙제 안 하고 오늘은 이런 이유로 공부 안 하고 뭐해서 안 하고 결국에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결심을 했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냥 항상 똑같아요. 오늘도 했으니까 내일도 하고 나는 결심했으니까 이건 나의 습관이야. 그대로 하는 거야. 저희는 그 습관을 기를 겁니다. 그 좋은 습관 만들기. 이번 윈터 캠프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잘할까요? 공부의 신이라는 TV 드라마가 있었어요. 5년, 6년 전에 나왔던 드라마예요. 얘네들을 이제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서울대를 보내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드라마입니다. 이 아이들을 이제 어떻게 학교에서 관리하고 어떻게 아이들이 바뀌어 나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 과정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일단 그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동기부여를 해줘요. 인생을 막 살던 아이들한테 갑자기 내가 너네들을 서울대에 보내줄게. 내가 너네들을 서울대에 보내고 나서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너네한테 보여줄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대를 가려면 너는 이거를 해야 돼. 이거를 해야 너가 그 다음 과정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너는 결국에 가게 될 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합니다. 저희 학원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그 아이들한테 항상 말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는 스카이에 갈 거야. 충분히 갈 수 있어. 지금 요거만 완성이 되면 충분히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거를 한번 해보자. 아이들이 그 과정을 매번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나중에 연구대 갈 거니까요. 이거 해야 돼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동기부여는 그렇게 주변에서 입력하고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는 데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환경 설정을 해줍니다. 어떻게 하냐? 학교에서 애들을 모아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공부를 시켜줍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혼자서 10시간, 12시간 공부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칠 수가 있고 가끔 자기도 모르게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그거를 같이 도와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친구들입니다. 주변 친구들로부터 같이 힘을 얻고 주변 선생님으로부터 같이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침 10시부터 밤까지 서로 우정을 쌓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그 다음 조력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맞아요. 얘를 얘기하는 건 선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조력자가
지금 공부하는 방향이 틀렸고 너가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걸 해야 갈 수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국어 선생님 전부 다 각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들이고 그리고 좋은 대학을 실제로 보내셨던 분들이고 다 좋은 대학을 나오신 분들입니다.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고 믿고 맡겨주시면 그 조력자의 역할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 학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모든 학생, 현재 있는 모든 고2 학생들을 전부 다 스카이에 보낼 겁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대나 의대를 들어가려면 몇 점 정도 맞아야 되냐? 현재 상위 4% 정도의 점수를 맞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25명 중에 1명이에요. 여러분은 반에서 1등 하면 되고 100명 중에 4등 하면 돼요. 맞아요. 근데 그건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올해부터 새롭게 생긴 대학이 있어요. 약대들이 예전에는 대학원에서 뽑았지만 약학대학들이 이번에는 대학교에서 뽑아요. 얘네들 덕분에 상위 7%까지는 약대를 많이 지원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얘네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연고대를 지원하는 아이들의 점수대는 어느 정도냐? 맞아요. 대략 상위 한 11% 정도까지입니다. 100명 중에 10등 안에 들어가면 돼요. 100명 중 10등 안에. 그리고 수능을 봐가지고 대략적으로 원점수로는 한 355점 정도 되면은 연고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원이 몇 명? 대략적으로 이과만 18,000명입니다. 이과에서 18,000등 안에 들어가면 연대고대, 유니스트, 지스트 이런 데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해볼 만한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 학원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서 아이들을 잘하게 만들 것인가. 모든 학원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저희 학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업을 할 거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같이 스터디 카페에 모아놓고 같이 공부하게 만들 거고, 아이들이 매일 자기가 공부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전부 다 체크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 두 가지만 갖고 아이들이 성적이 오를까요? 네, 오릅니다. 공부를 못했다가 잘하게 된 아이들, 그런 애들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한번 해봤어요. 1번이 동기, 2번이 환경이었어요. 물론 학습 전략이나 기타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동기와 환경입니다. 같이 친구들끼리 공부해야 나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나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되뇌어야 결국 아이들이 실제로 되게 됩니다. 그 학습 환경 속에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계획을 세우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아이들이 매일같이 수업을 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수업을 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과제를 할 것인지에서 매일같이 체크를 하고 그것을 인터넷에 올리고 아이들한테 검사를 맡을 겁니다. 아이들이 모르는 거에 대해서 질문할 때 저희들은 아이들이 몇 시에 질문하든 그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새벽 1시, 2시, 심지어 새벽 3시에 질문해도 다 받아줍니다. 저희들은. 일단 저희의 목표는 아이들이 잘 되는 겁니다. 매번, 매주 이렇게 아이들이 과제한 것들을 일일이 관리하고 있고 새벽 늦게까지 질문을 받아주곤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시간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윈터 캠프 중에 예비 고3 학생,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겠죠? 시간표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제가 월요일만 그냥 예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10시에 이제 학원에 등원을 해서 10시부터 12시까지 자습을 할 거고요.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을 먹고 1시부터 3시까지 영어, 그 다음 3시부터 6시 반까지는 또 자습을 할 거고요. 7시부터 8시 반까지 또 자습을 할 거고, 그 다음 8시 반부터 10시까지 영어 수업을 한 번 더 들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자습이 많지 않은 날도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자습을 많이 넣었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합니다. 지금 가장 공부할 때 공부에 중요한 게 뭐냐면 수업을 얼마나 듣느냐가 아닙니다. 혼자서 얼마나 공부하냐입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습관을 방학 동안에 이제 자리를 딱 잡게 되고 학교에 돌아가서 다시 개학을 하고서도 아이들이 공부를 충분히 잘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선생님들은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습 시간에 옆에 앉아서 아이들의 질문을 계속 받아줄 예정입니다. 근데 이번에 겨울방학 때는 다른 때와 다르게 문제가 하나 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저도 굉장히 걱정입니다. 코로나.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핸드폰 화면을 켜놓고 핸드폰을 이 앞에
자기 책상 앞에 놓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책상 앞에서 자기 얼굴을 이렇게 쭉 비칠 수 있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들이 좀 지쳐 보이거나 아니면 하면 개인적으로 불러서 얘기를 해주고, 또 하나 아이들이 여기서 만약 모른다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은 즉각 질문을 받아줄 수 있는 형태로 갈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 소용이 없겠죠. 당연히 아이들이 그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 거, 목표 수행률을 매일같이 이렇게 적고 관리를 할 것이고, 아이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했는지를 매일같이 관리를 함으로써 아이들이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스스로 자기가 관리를 하면서 방학 동안에 습관을 제대로 잡을 수 있게 저희는 만들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블랙에듀의 윈터 캠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제대로 가르쳐서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내년에 수능 보거나 아니면 학생부 종합으로 가거나 반드시 스카이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